어느 여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잠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스트레스가 많았던 나에게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은 꼭 필요한 휴식 같았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나는 숙소 주인인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오싹했던 것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어. 마을 끝자락에 있는 숲에는 한밤중에 절대 들어가선 안 돼. 나무들의 속삭임을 듣게 되면 되돌아올 수 없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그 말을 경고하는 듯 엄숙했다. 하지만 난 그런 이야기를 그저 민속적인 전설 정도로 여겼고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결국 둘째 날 밤 나는 용기 내어 그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달빛이 어슴풀에 비추던 밤 난 플래시라이트 하나에 의지해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처음엔 별다른 것 없이 평범한 숲처럼 보였다. 짙은 나무 숲 사이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그런데 숲의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 온 몸을 감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주위가 고요해졌다. 귀뚜라미 소리는 어느새 사라졌고 바람도 잠잠해졌다. 그 순간 귓가에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거친 목소리로, 그리고 여러 명의 목소리가 뒤섞인 것처럼 들렸다. 돌아가라. 오지 마라. 놀란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나무들만이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다. 당연히 그 소리는 내 환청이라 치부하려 했으나 점점 더 뚜렷해지고 명확해졌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공포에 질린 나는 숲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주위는 다시 정상적인 소리로 돌아왔고 배경음이 다시금 들리기 시작했다. 숨가쁘게 달려 마을로 돌아오니 조금 전의 경험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 옷깃에 얽힌 싸늘한 바람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다시 숙소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나를 반겼다. 나의 창백한 얼굴을 본 할머니는 모든 걸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리를 들었구나. 이젠 알겠지. 그 숲에 가면 안 된다는 걸. 그날 밤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밤새도록 들려오는 듯한 속삭임은 나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했고 내가 겪은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에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마을을 떠나는 길에도 계속되었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니 숲은 아무렇지 않은 듯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무들 사이로 어떤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순간 소름이 돋아 고개를 돌렸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그 숲의 속삭임은 단지 나의 상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이 세상 것이 아닌 무엇이 있었던 걸까? 지금까지도 그날의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 그곳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 나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가을 밤 김진우 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숨겨진 밤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평소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던 그는 자연스럽게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오래된 집을 구매하여 수리하면서 겪은 기이한 경험담을 풀어놓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글쓴이는 어느 주말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곳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가을에 차디찬 바람에 문과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집의 낡고 고풍스러운 매력에 이끌려 결국 집을 구매하기로 했다. 수리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집안 곳곳에는 수십 년 동안 묵은 먼지와 거미줄이 쌓여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 집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싶다는 욕구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며칠 후 그는 집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바닥재를 뜯어내고 벽을 다시 칠하고 오래된 목재를 손질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그는 주방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평범한 벽처럼 보였지만 뭔가 미묘하게 어긋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눈에 보이는 다른 무언가가 그곳에 숨어있는 듯한 불안한 감각이었다. 그는 호기심에 그 벽을 두들겨 보았다. 그 소리는 딱딱한 벽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 따라서 그는 공구를 가져와 벽을 뜯어내기로 결심했다. 벽을 열자 그 뒤에는 작고 어두운 방이 숨겨져 있었다. 그 방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분위기였다. 방 안에는 낡은 나무 의자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니 왠지 모르게 그 글씨체가 읽기에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서서히 그 희미한 글씨를 해독해 나갔다. 그것은 1970년대 어느 소녀가 쓴 일기였다. 일기 속에는 소녀가 겪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담겨 있었다. 소녀는 부모로부터 방치당하고 혼자 그 방에 갇혀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방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점점 정신이 흐려져 갔다고 기록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끝맺고 있었다. 어둠이 다가온다. 더 이상 나를 구할 수 없다. 일기장을 읽은 뒤 그는 그 방을 서둘러 나왔다. 갑자기 집안의 온도가 떨어진 듯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그는 부랴부랴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날 저녁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매일 밤이면 꿈속에서 한 소녀가 나타나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다. 소녀는 긴 머리에 창백한 얼굴로 그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없이 울곤 했다. 그 꿈은 날마다 그의 잠을 깨웠고 한순간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인터넷에서 사이에 있는 오컬트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 전문가가 집을 찾아와 방을 조사했을 때 그는 이 방에 강한 영적 에너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이 겪은 고통 속에 갇혀있으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그에게 작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종이에는 이 소녀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읊어야 할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방의 중심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다. 기도를 마치자 방 안은 갑자기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소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녀는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다. 또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그곳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오랫동안 이어진 수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방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후 그는 인터넷에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다. 그의 경험담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를 읽고 그 집에 깃들어 있던 소녀의 이야기에 애도를 표했다. 그렇게 그 길게 이어진 공포의 이야기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며 끝을 맺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가끔씩 사진, 촬영을 위해 전국 곳곳을 여행하곤 했다. 그날도 우리는 전에 없던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동아리 선배 중 한 명이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되고 버려진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하며 과거에는 번성했던 광산 마을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광산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결국 마을은 완전히 버려졌다고 했다. 이상한 점은 그렇게 잊혀진 이후에도 마을 근처에서 실종 사건이나 기괴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그곳에 가보기로 결정했다. 무더운 여름방학 무렵 우리는 짐을 싸들고 첫 차를 타고 출발했다.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작은 읍내에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르창창한 숲과 푹푹 치는 습기뿐이었다. 마을까지는 꽤 걸어가야 했지만 우리는 겁내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모험처럼 느껴졌다. 숲길을 걸으며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주변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바람조차 불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셔츠가 나부끼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들은 것 같았다. 자세히 듣기 전에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지만 자세히 들으면 알 수 없는 언어로 노래하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을 왔고 결국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참을 걸어 도달한 마을 입구는 그대로 시간에 갇혀 폐허가 된 과거였다. 빈집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그 사이로 난 길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우리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다. 낡고 무너진 건물들은 하나같이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촬영을 계속할수록 우리는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아리 선배가 말했던 것처럼 마을은 텅 비어 있어야 정상인데 가끔 창문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서늘한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름이 돋았고 우리는 갑자기 어디선가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에 어쩔 수 없이 뒤돌아보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결국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광산 입구를 발견했다.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우리는 광산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은 깊고도 어두웠으며 우리는 손전등을 꺼내 들어야만 했다. 광산의 공기는 차가웠고 벽에는 오래된 부산물이 두껍게 앉아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만큼 깊숙이 들어간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깊고도 넓은 공간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소름 끼칠 만큼 잘 보존된 채로 방치된 물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공간의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거울이었다. 오래되어 군데군데 빛을 잃은 거울은 이상하게도 우리의 얼굴을 비추지 않고 흐릿한 영상만을 보여주고 있었다. 거울 속에서 본 것은 마치 과거의 마을 사람들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광산 입구를 향해 달리는 모습이 희미하게 맺혔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일제히 바깥으로 뛰쳐나왔다. 숨이 차오르고 온몸이 떨렸다. 다행히 커다란 사고는 없었지만 우리는 마을을 빠져나왔다.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교환했다. 분명 모두가 같은 환영을 본 것이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그 마을의 존재를 되도록이면 잊으려 했다. 하지만 가끔씩은 인터넷에서 그 마을에 대한 새로운 괴담이나 실종 사건의 이야기가 올라오곤 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을의 어떤 비밀을 간직한 것인지 그날 광산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나는 그 마을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